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왠지 오랜만에 오신 느낌. 너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 2주 만에. 네, 예, 일정대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한 주 쉬는 느낌이다 보니까 지난주 안 나와서 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네요.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오늘 뭐 네, 예, 글로벌 시장 바로 가시죠, 그냥. 네. 요즘 시장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데이트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중국 시장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이 1.62 하락, 심천이 1.93 하락, 홍콩 H가 2.54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이 0.14 하락, S&P 500이 0.28 하락, 나스닥이 0.18 하락했습니다. 전부 하락했네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의 시장 요약은 악동뮤지션의 전쟁터입니다. 정쟁터. 네, 이 가사를 보면 예. 이 포탄과 총알이 날아가는 모양,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들이 폭죽이 될까? 그렇죠? 예. 우리가 상승할 때는 막 폭죽 터진다고 그러네요. 하잖아요. 그리고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걸음을 빨리 재촉하는 당신은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음. 네. 그래서 여기 전쟁터에선 이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이게 좀 무서운 가사인데 예. 이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린다는 건 안 예, 비명은 이제 좋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좋은 안 좋은 뉘앙스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명이라는 거는 포탄이 터지고 귀가 멍할 때인데 예. 이게 끝나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진다. 지금은 이명인가요? 비명인가요? 비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이명 다음에 비명이니까. 그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 중에 소리 지르는 분 계셨어요? 없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명이네요. 이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예. 아주. 오늘도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가지고 나오실 것 같은 느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을까요? 사실 지금 긴장감이 예.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중국이랑 미국이 좀 강대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합니다. 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밤 10시 30분에 도착할 것 같고요. 예. 내일 오전 8시에 차잉잉원 총통과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에 떠날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만이고요.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 중입니다. 지난번 미중 정상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다 타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참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 해군 역시도 이쪽으로 조금 배들을 많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낸시 펠로시의 이력이 참 재밌었는데 91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방문 2년 전에 있던 유혈 진압이 된 천안문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추모 성명을 낭독했다가 고안에 구금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개막식에 참석하지 말라. 그리고 올해도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신장 위구르 탄압을 이유로 외교 보이콧을 주도했고요. 이에 홍콩 증시가 3일 동안 5% 정도 하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오픈되어 있는 뉴스라 실제 타격은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긴장감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실시간으로 예. 이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지금 아니 저도 실시간 봤는데 그 하원 의장이 있는 비행기를 착륙 못하게 중국 전투기가 옆에서 방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제 뭐 루머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하네요. 뭔가 극악된 표현으로. 그러게요. 예. 양쪽 다 물러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냐 안 하냐는 이 둘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사실 이런 언급이 나온 게 며칠 됐잖아요. 예. 근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것 같고 홍콩이 좀 더 많은 타격을 근데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요? 이렇게 꼭 내가 거길 가야겠다. 뭐 어떻게 둘이 예. 기싸움하고 있는데 기싸움이죠. 누가 먼저 이렇게 조금 숙이냐.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미국 역시도 여기서 더 물러서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애플 자사주 매입. 예. 또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또 호재네요. 애플이 자사주 매입도 하고 예. 배당금 지급을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팔아서가 아니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한다고 채권을 했어요. 발행을 해서. 네, 이제 애플 역시도 금융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요. 예. 역시 버핏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그런지 버핏형 기업과 닮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코카콜라와 P&G가 했던 모습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스마트폰의 샴푸화. 스마트폰 애플은 샴푸화. 고퍼를 받기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 힘들 수 있다. 네, 혁신이 없습니다. 저희 채파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업이 결국은 성숙기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멀티플은 낮아지게 될 거고 예. 결국 넥스트 성장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넥스 근데 성장 모델.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애플이 주주 친화 정책이 넥스트 비즈니스에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 그리고 다음 성장 모델이 나오게 될 건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자율주행 관련이 되겠죠. 자율주행. 근데 애플 어제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반이었는데 예. 전 장기적으로는 더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에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현재 멀티플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올라갈 여력이 있다. 뭐 멀티플의 확장은 모르겠지만 실적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시가총액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저는 네.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아유. 동안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새로운 자동차 메이커들과 그 기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의 그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네. 애플카 양산됐다는 얘기를 아직 몇 년째 못 듣고 있거든요. 그 약간 비밀리에 그 있잖아요. 아무리 비밀이지만 예. 하드웨어 스마트폰 때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 애플과 갤럭시가 나왔는데 후발주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뭐 모토로라 등 다 예. 어떻게 됐죠? 다 나왔죠. 예, 이미 제가 볼 땐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뭐 어. 정말 어마무시한 거를 내서 이 그 뭐랄까요 구매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 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다른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면 자율주행은 결국 레코드거든요. 예. 그 도로를 주행한 키로수가 얼마나 누적돼 있느냐인데 이미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누적된 레코드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연구실이나 혹은 R&D실에서 이거 키로수를 늘리는 거는 그렇죠. 상대가 안 돼요. 예. 특정- 비밀리에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예, 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비밀이면 그 키로수를 소수 프라이빗하게 모아야 되는데 그 프라이빗하게 모으는 기업과 한정이 돼 있죠. 퍼블릭하게 정말 그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운전하면서 주행 기록을 계속 모아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가 될까요?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시대에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그런 섹터인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예. 애플의 샴푸화, 애플의 샴푸하다. 예. 예. P&G처럼 될 것 같습니다. 사방님 뭐 한번 하나 더 가시죠. 예. 그냥 짧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이제 보통 기업의 주가랑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그 예. 멀티플이 이제 보통 PER을 쓰는 거죠. 근데 이 PER이라는 걸 예전에 보통 성장성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1년에 20% 성장하면 멀티플 20배, 30% 성장하면 30배라는 로직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이다 보니까 멀티플의 의미에 있어서 성장성 외에 지속성에 관해서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영업이익이 2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20년간 반복되는 수익이니까 20배 정도 주는 거죠. 네,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야 뭐 금리만큼의 성장을 할인하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예. 그러니까 만약 기업이 한 자릿수의 성장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지속성이 매우 높다면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은 필수 소비자로서 20년 후에 아이폰을 쓸 건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예. 그러면 20배 줘도 된다. 성장 없다고 보더라도. 성장 1년에 3, 4% 성장하는데 그냥 인플레이션 막을 정도만 성장하는데 예. 지금 정도 영업이익을 향후 20년간 유지할 수 있다면 예. 20배 이상 줘도 된다. 왜냐하면 성장성 아니라 지속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애플에 대해서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첨언을 하나만 이거 애플로 끝내겠어, 이거 드리면 오늘. 예. 사실 저도 이게 애플이 막 하락한다 뭐 이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코카콜라랑 P&G도 과거 레코드를 보면 이런 좀 주주 친화 정책을 사용하고도 상당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택지들을 하는 게 좀 더 네.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맨파워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팀 쿡이 집중하는 건 생산 관리이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근데 버핏이 선호하는 기업은 누가 경영하더라도 아무나 경영해도 되는 회사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버핏형 기업이 닮아가는 뉘앙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아는 기업을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네. 사실 이러한 시가총액의 이러한 빅테크들이면 웬만한 투자자라면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거를 리뷰하는 거지. 그건 복습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뭔가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영역에서 남들이 아직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주식 투자의 공부인 거지. 아는 거를 공부하는 건 복습입니다. 야, 애플을 공부하시는 건 복습입니다. 예. 제가 진짜 오늘 예상치 못한 예. 이런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재밌어요. 예. 네, 이거 신선한 참 관점. 그러네요. 지금 너무 준비한 게 많으셔서 예. 네, 애플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고 이어가시죠. 예,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 알아봐야겠다 앞으로. 네, 이렇게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예.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산호세가 5.1%, 시애틀이 3.8%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산호세라고 하면 IT 기업이 많은 실리콘밸리 근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 역시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은 금리와 고용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3% 이상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 이후 시장에 바닥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특정한 금리 레벨이나 집값의 방향보다는 심리적인 거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용 문제가 부동산까지도 연결이 됐다. 고용 문제가 부동산까지 연결됐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예. 전쟁, 물가, 금리, 고용, 부동산까지 왔습니다. 그 뭐야 저희 짤 똑똑거리는 네. 예, 그 부동산까지 왔네요. 예, 이제 부동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요거까지 버티면 이제 가는 겁니까? 그 비명 들리면 가시죠. 비명 아직 비명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얘기 네, 잠깐 한번 반대로 할까요? 예. 7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1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주식보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반등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 나스닥 역시도 반등을 이끈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제가 이창구 선임 매니저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돈이 혹시 여기에 물리나?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거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비트코인만 따로 떼서 보면 음. 사실 이번 상승이 다시 추세 상승이나 주도적 상승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아직은 어렵다. 왜냐면은 추세가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보면 달러가 그동안 강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약했던 통화들은 제가 채파고님과 벌써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엔화 약했고 예. 유로 약했고 원 약했고 비트코인 약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과연 이 달러 강세가 흐름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약했던 통화들 혹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쪽 영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화폐들은 좀 미래지향적이진 않는데 비트코인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사실 불안정한 건 아직 있거든요. 아직 그런 하락에 대한 그런 에너지들이 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하반기 시장에서 달러 방향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방향.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조금 더 천천히 보셔도 될 것 천천히, 같고요. 천천히 봐야 제 될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뭐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주식보다도 더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반등이 나스닥의 일부 반등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7월달 나스닥 반등을 보시면 큰 기업들이 올라왔다라기보다도 낙폭이 과대했던 애들이 더 좀 반등을 세게 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하락이 있었고 비트코인 역시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네. 하반기 흐름은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호하는 거는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추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사는 걸 선호하니까. 네네. 그리고 분명히 아직도 주도하는 섹터는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긴 좋은 하지만 소식. 예.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일단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세요. 일단. 예. 네. 좋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예. 그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8월부터 재개했고요. 예. 그 투르키에 통한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긴장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뉴스지만 죄송합니다. 지만이라고 써서. 지만. 예. 네. 그 러시아 그러나- 천연가스와 중국 대만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벗이 일부 있었군요. 예. 그런 거예요. 긴장을 완화시키는 뉴스가 그래도 하나는 나왔다. 하나 나왔다. 예. 예. 하나는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 나왔는데 네. 1분기와는 좀 약간 시장의 심리가 좀 많이 달랐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이게 다시 이창구 선임 매니저의 또 말씀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많이 갈랐잖아요. 어떤 예. 기업은 뭐 클라우드가 좋았고 어떤 예. 기업은 뭐 다른 게 좋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집중 있게 안 봤어요. 빅테크는 집중 있게. 좀 작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빅테크를 보는 건 리뷰에 가까워서 어. 저는 애플을 포함한 이 빵의 시대보다는 예. 이제 차세대 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중소형주 IR 자료를 더 집중 있게 봤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최고 매출과 최고 EPS를 기록한 기업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예. 당황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진짜 물어보고 싶네. 섹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섹터로. 마지막에 준비하긴 예.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점검을 해보면 올해 핵심 키워드는 결국 전쟁이거든요.
전쟁.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네. 기업이나 뭐 이렇게 바텀업으로 하진 않고 탑다운으로 하잖아요. 추세 추종 투자자이기도 하고 매크로를 되게 중시하는 투자자이기도 한데 그러면 당연히 탑다운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탑에서 누가 좋아서 그거를 공부한다기보다도 네. 이러한 사회 현상이나 어떤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저 스스로 그림을 좀 그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어느 섹터가 유리해 보이는지는 그림을 먼저 그린 뒤에 네. 이 해당 섹터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 그 차트나 그 기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보고 이게 매력적이니까 점점점 공부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을 보고 주식시장을 발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전쟁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전쟁이라고 하면 방산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예. 그 방산에서도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반복보다는 새로운 영역이 투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저는 방산의 확대적인 영역에서는 뭐 우주도 있지만 로봇 영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로봇 섹터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고 로봇 섹터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에너지 처음에 유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실 거면 광범위한 에너지원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순인데 여기서 광범위한 에너지원이면 저의 스타일이라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광범위하고 넓고 태양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7월달에 로봇과 태양광에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는 수익률을 거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좀 힘든 시장이었지만 전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했고 네. 그 영향력이 어디로 파급될지를 좀 집중했던 게 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빅테크 저는 안 봤습니다. 했는데 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빅테크 기업이나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예를 들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 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방송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이 멈추려면 최소한 횡보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뭐 월봉 같은 경우는 큰 시계열로 더 늘려서 보면 아직 좀 멀긴 했는데 예. 일봉으로 보면은 그 삼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스닥이나 그 빅테크나 시장의 인덱스들은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횡보 정도는 나와줘야 이들의 관심을 주기 시작을 할 텐데 예. 보통 횡보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큰 힘을 그 과거의 이 모든 악재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끝나기 전에는 과연 이 인덱스와 평균치가 다 같이 올라가는 해피한 시장이 과연 올 것인가에 물음표인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에 파생되었던 테마들이나 혹은 파생되었던 어느 일정 부분들 종목 장세는 지금은 바야흐로 횡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확률 통계상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눠 보자고요. 예. A는 상승, B는 횡보, 횡보. C는 하락이라고 보면 네. 지금 A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이 시장이 올라면 아직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해피한 시장이어야 되니까 예.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예. 그럼 B라는 횡보하는 시장이면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횡보가 아니라 상승이죠. 그러면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상승은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희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회의 때 짜장면도 주고 예. 군만두도 주고 탕수육도 줬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중국집을 오픈했다는 얘기. 그 최퍼건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요? 먹을 거 다 먹었다 이 의미 그러니까 저희가 데드캣 바운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예. 이제 그 좀 힘든데 보내기 전에 맛있는 거 먹이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짜장면 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끼리는. 근데 이번 7월 반등이 짜장면만 준 게 아니라 탕수육까지 군만두도 주고 탕수육도 주고. 야 진짜 의견이 강합니다. 이창구 선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볼장 보고 다 끝났다. 이게 조금 다음 그림이 이번 반등이 저는 진짜 살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벌하다는 뜻이 중국집에 온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예, 마무리해 일단은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 방문하고요. 예. 긴장감이 강화됐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분명히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줄 것 같긴 하고요. 비트코인은 반등했고 미국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으나 예.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예,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 내일 또 재밌게 또 가지고 오실 거 저희가 내일 또 저희가 내일 없는 날이에요. 예, 그러네 아쉽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저희 시황 너무 재밌게 또 알려주신 미래채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이창구 선임님하고 같이 시황 포인트 잘 봤고요. 네. 오늘 재밌는 표현 많이 나왔네요. 예, 보내드리기가 아쉽네요.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요. 예, 시간이 이게 너무 날아가서 저는 아까 전에 딱 와닿았던 게 그 이명 뒤에 비명 이명 뒤에 두렵습니다. 비명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 의견 약간 더 하자면 과거의 하락 장세들이 모든 장이 다 비명 지르고 끝났던 건 아니고 비명 지르기 직전에 지나가는 하락장도 많았으니까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부디 가지 않기를 지금 정도로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는요 또 약간 에너지 관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 오늘 슐럼버즈의 정철균 팀장님 나오실 예정이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